대표님들 안녕하십니까. 모하비아 개론입니다. 오늘 대표님들과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모하비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모하비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SUV 중 하나죠. 전자식 서스펜션은 전자 신호를 통해서 서스펜션 마운트의 압력을 조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렇다고 에어 서스펜션이 월등하게 좋은가?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모하비를 크게 구형 모하비, 더뉴 모하비, 신형 더마스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을 때 구형 모하비에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KV300 최상위 모델에만 에어 서스펜션을 선택할 수가 있죠. 이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에어 단지, 에어 챔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구 아래쪽에 보면은 컴프레셔가 있고요. 이 컴프레셔에서 일정 공기압을 만들어내면 공기 필터를 통해서 공기가 에어 단지 좌우로 분배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은 승차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차고를 일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구형 모하비 같은 경우는 왼쪽 보시면 위치에 차고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차고를 높이면 마치 랜드로버처럼 높은 상태에서 오프로드를 하거나 차고를 낮춰서 마치 고속주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니고요. 모하비 에어 서스펜션은 단순히 차고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낮추기 위해서만 쓰였습니다. 차고를 높인 상태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주행을 하게 되면 바로 중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 에어 서스펜션의 가장 큰 단점은 승차감이 좋지 않다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승차감이 너무 물렁물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승차감이 꽤 좋은 승차감이다라고도 여겨졌지만 2열 승객들이 멀미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더뉴 모하비부터는 굉장히 탄탄한 방식으로 조절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에어 단지가 터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에어 단지가 한번 터지게 되면 수리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죠. 초기형 같은 경우에는 독일제 에어 단지가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그 독일제 에어 단지 같은 경우는 BMW나 벤츠에 적용될 정도로 내구성이 굉장히 우수한 모델이었습니다. 이후 만도에서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는 약 한 개에 20만원 정도, 그래서 만약에 교체하게 되면 50만원 정도 좌우 교체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교체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공임료가 많이 들지는 않지만 한번 교체하시게 되면 에어 필터도 같이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어 단지가 고장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차를 세워놨을 때 차고가 어느 한쪽이 꺼져 있다 그러면 에어 단지가 무조건 터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어 단지가 터지게 되면 하이, 중립, 로우 이 세 가지 불빛이 모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에어 단지가 고장났다는 뜻이고, 물론 에어 컴프레셔가 작동을 해서 에어 단지를 공기를 채우게 되면 공기가 미세하게 새게 되더라도 일정량을 유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는 항상 컴프레셔가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값비싼 에어 컴프레셔가 고장이 날 수가 있어서 에어 단지는 제때제때 교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형 독일제 에어 서스펜션이 가장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만도제가 있고 그 다음에 파츠팜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성비 에어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도 거는 한 20만원 정도, 파츠팜은 10만원 정도 가격이 저렴하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고 있는 중국제 같은 경우는 5만원 정도에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싼 것은 싼 만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제품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모하비의 에어 서스펜션이 빠지게 된 것은 요소수 탱크가 들어가서이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원가 절감 그리고 이 에어 서스펜션 자체가 승차감에 큰 영향력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스프링과 압소버, 댐핑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된 일체형 방식, 그리고 그 위에 마운트는 전자식 마운트,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전방에 있는 노면을 인식을 하고 이 정보가 댐핑, 마운트, 에어 서스펜션까지 전달되었을 때 비로소 좋은 승차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하비라는 차가 정말 재밌는 이유는 에어 서스펜션 및 서스펜션에 대한 연구 작업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타페나 소렌토, 스포티지 같은 차량에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죠. 그만큼 모하비라는 차량이 굉장히 특수하고 매니아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FF 에어쇼바라는 것도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설 업체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지는 못했지만 한 구독자분께서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제품을 대략 살펴는 봤습니다. 직접 장착해 보지는 않았고요. 일반 스프링 안에 아마도 충전재를 넣고 그것을 진공시킨 상태로 마치 에어 서스펜션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어떠한 방식이든 이렇게 애프터 제품들이 계속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내구성만 정말 확실하게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비록 전자식이 아닌 기계식 방식이지만 승차감이 개선된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승차감에 대해서는 호불호의 영역이긴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은 굉장히 많이 무르고 더 뉴 모하비는 딱딱하고 모하비 더 마스터가 그나마 가장 완성된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하비 에어 서스펜션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대표님들의 이야기도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하비야 개론이었습니다.